성중실록 199권 성중 18년 1월 29일 경호 두 번째 기사 1487년 명성화 23년 뒤중추부사 최적의 줄기 전교하기를 최적은 다른 재상과 같은 예가 아니다. 세조조로부터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던 사람이며 나도 어려서부터 그 사람들을 자세히 아는데 이들 재상에게 치부하는 예가 있는가? 이것을 상과의 아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최적은 서자로서 외람되게 세조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두 번 모과 시험에 장원하였으나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조가 일찍이 최적과 민발에게 이르기를 그대들 두 사람이 그를 못하는 것이 누가 더 심한가 하자 최적이 말하기를 민발의 종이 나루를 건너는 자가 있었는데 도망하는 것을 잡으라고 글로 쓰기를 청하자 민발이 속여 말하기를 오늘은 아버님의 기일이라서 쓰지 아니하겠다고 하였으니 민발의 글을 못하는 것이 신보다 심합니다 하고 민발은 말하기를 최적이 일찍이 성공감 앞을 지나가는데 외리가 있다가 한 관첩을 가지고 최적에게 보이며 말하기를 기재한 것이 무슨 물건인가 하자 최적이 자세히 보다가 말하기를 쑥 굽는 나무이다 라고 하니 외리가 말하기를 내가 바치는 것은 어물인데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하자 외리가 말하기를 내가 바치는 것은 어물인데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하자 최적이 눈을 똑바로 뜨고 보면서 말하기를 만약 이것이 어물이라면 어찌하여 사제감 앞에서 내게 보이지 않았느냐고 하였으니 최적의 글을 못하는 것이 신보다 심합니다 하므로 세조가 크게 웃었다 하였다. 성춘실록 200권 성조 18년 2월 1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의외의 첨지 평송이나 쇠문가계와 중추 평무속 등이 내조하다. 성조실록 200권 성조 18년 2월 1일 심리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성희정이와 사례기를 황해도의 전탄 제방은 정괄이 이미 그 성공할 수 없음을 살펴보았는데 다시 종사관을 보내어 수축하게 함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만약 파서 뚫는 데 성공하여 백성이 이로움을 입으면 괜찮지만 다만 이 전탄은 큰 하천이므로 아무리 비스듬히 둘러판다고 하더라도 홍수를 만나면 제방이 터져서 마침내는 반드시 공이 없을 것입니다. 또 듣건대 도량의 높은 곳은 이미 11척을 팠는데 또다시 11척가량을 더 판 뒤에야 물이 흘러서 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도량의 양쪽 언덕이 해마다 무너져서 수로를 메우면 방죽 밑에서 농사 짓는 사람의 힘으로는 수축할 수 없어서 반드시 정부를 나오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백성은 이로움을 입지 못하면서 노역만 도리어 많을 것이니 정지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땅을 이용할 곳이 많이 남아 있으니 이 도량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를 끝내 성공하지 못한 뒤에야 말하는 것이 옳은데 그대들이 어찌 이의 성공 여부를 알고서 미리 말하느냐 하였다. 승희정이 아뢰기를 본도는 사명이 번거롭고 또 여역이 있으므로 그 백성을 해마다 노역시킬 수 없습니다. 또 신이 듣건대 여러 감독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이 반드시 성공할 수 없다고 한다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성공 여부를 그대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만약 이것이 유관하는 곳이라면 그대들이 말해야 마땅할 것이지만 이는 백성의 이로움이 되는 것이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제방의 역사는 정난종이 한갓 굽구만 소비하였고 여러 고을의 괴유를 많이 받아 기녀의 미천을 삼음으로써 간혹 들어온 이름이 있었으며 이 백성들의 고통과 사망을 태만하여 돌보지 아니하였다. 노역시킨 지 얼마 안 되어 곧 무너져서 마침내 작은 효과도 없었으니 그 백성들이 오래도록 오히려 원망을 품었다 하였다. 정부는 정과 부를 말하는 것에 성장된 장정으로 정력을 당하는 사람을 정이라 하고 자백을 당하는 사람을 부라 하여 구별하였다. 여역은 돌림으로 앓는 열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유관은 두루 돌아다니며 구경합니다. 괴유는 물건을 보냅니다.
참적 난종 문제다. 성조실록 200권 성조 18년 2월 1일 신미 세 번째 기사. 대사성 노자형이 늙고 병들었다 하여 사직하였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노자형이 과연 병이 있는가 하니 승정원에 사례기를 신등은 같이 있지 아니하므로 병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노자형이 본래 벼슬 할 뜻이 없어 일찍이 향촌에 물러가 쉬고 있었는데 특별히 불러 씀을 입어서 대사승에 뛰어올려 제수되었으므로 성은에 감사에 감히 물러가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노자형이 비록 재상은 아니더라도 교훈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니 특별히 비답을 지어서 윤허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답하라 하였는데 그 비답의 글에 이르기를 학교는 풍속과 교화의 근본이므로 주나라에서는 설을 설치하여 윤리를 밝혔고 사표는 인재 양성의 근원이므로 순임금이 설에게 명하여 교육을 표계하였으니 임무가 이미 중하여 인지를 얻기가 어렵지 아니한가. 오직 그대는 성품이 온순하고 행실이 단정하여 힘 입은 바는 공자를 배워서 승리의 미묘함을 깊이 연구하였고 그 뜻은 이단을 물리쳐서 는 양묵의 해를 말하였다. 탐천을 마셔도 마음이 더욱 맑고 어두운 방에 있어도 속임이 없으며 공명에 급급하지 아니하고 일찍이 시골에서 효효하였다. 일민을 찾기를 근심하며 기다렸더니 마음을 돌려 3번 부름에 응하여 와서는 여러 선비를 이끌고 경서를 놓고서 정성으로 일관의 뜻을 밝혔다. 내가 옛글을 상고하는 공을 가장하게 여겨 차례를 밟지 않고 벼슬에 올려 쓰는 은혜를 보였다. 선생이 사람을 가르치는 데는 그 치우침을 바로잡아 너그럽고 엄하게 하며 제자가 학업을 묻는 데는 그 덕에 감화되어 착하고 어지르게 하였다. 인재를 양성하는 명망이 바야흐로 높은데 걸해의 글이 어찌하여 갑작스러운가. 나이는 비록 많을지라도 몸이 건강하여 병이 중한 데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나의 지각한 뜻을 체득하여 굳이 사양하여 번거롭게 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노자형은 성품이 본래 청렴하고 겸손하며 경세에 밝고 행실을 닦아 오랫동안 국학에 있으면서 가르치기를 부지런히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늙고 병들었다 여러 번 사직하고 물러가기를 구하니 사람들이 매우 아름답게 여겼다 하였다. 탐천은 중국에 있는 샘의 이름인데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면 갑자기 탐욕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 그러나 진나라 오은지는 탐천의 물을 마시고도 뜻을 변하지 않고 더욱 절조를 지켰다고 하는 고사이다. 효효는 자득하여 욕심이 없는 모양이다. 일미는 학문과 덕행이 있으면서 은거하는 사람이다. 일관은 한 이치로 만사를 꿰뚫습니다. 성조실록 200권 성조 18년 2월 2일 임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간간 이 창신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성절사의 질정관으로 북경에 갔다가 들으니 전진사 소규는 어버이가 늙어서 요동에 산다 하여 돌아올 때 방문하였는데 경사에 널리 통하고 자혼에 정밀하였습니다. 세종조의 신숙주 성상문 등을 보내어 요동에 가서 황찬에게 어음과 자훈을 질정하게 하여 홍무, 정운과 사성, 통고육 등의 책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에 힘입어서 한훈을 대강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름지기 나이가 젊고 글에 능한 신종호와 같은 무리를 택하여 소규에게 가서 자훈의 서적을 질정하게 하면 이로움이 있을 듯합니다. 다만 정조와 명절의 행차 때에는 사람과 말의 수가 많아 오래 머무를 수 없으나 중국 사람을 풀어서 보낼 때 들여보내면 오래 머물러서 질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로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모두 아뢰기를 문신을 보내어 질정하는 것은 조종조 옛일이므로 지금 행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질정관은 임시벼슬인데 글의 의문이나 기타 제도 등에 관한 의문점을 중국에 질문하여 알아오는 일을 맡았으며 중국 사신이 갈 때 함께 갔다. 자후는 글자의 뜻 해석이다. 질정은 질문에서 구명합니다. 한후는 중국 말의 뜻을 말한다. 성조실록 200권 성조 18년 2월 2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이 창신이 말하기를 나이 젊은 문신으로 한어를 배울 만한 자를 택하여 요동에 보내어 소규에게
질정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이 말이 일리가 있으니 간택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승정원에서 신종호 등 18명을 추하여 아뢰었다. 성조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2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2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최관이 와서 아뢰기를 이번 정사에 임중을 사복시 부정으로 제수하였는데 임중은 일찍이 수리도갑 난관으로 있으면서 선군을 몰래 그 집에 사역시켰고 또 중홍동의 연목을 베어다가 사사로 있었으므로 이에 좌조되어 파직되었으니 담호함이 심합니다. 청컨대 개정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개차하라 하였다. 연목은 석갈의 나무다. 성조실록 200권 성종실 18년 2월 2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사고는 쌀에기를 윤효상이 공주기생 제춘과 간통하여 6달이 차지 아니하여서 아들 윤양을 낳았는데 비록 8, 9, 4개 아이를 낳은 자가 간혹 있기는 하나 다만 제춘은 관기이므로 윤효상을 위해 수절하지 아니하고 여러 번 그 남편을 바꾸었으니 확실하게 윤효상의 아들이라고 지목할 수 없습니다. 윤효상이 제춘에게 준 편지 혹은 자를 이끌기도 하고 혹은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는데 이름을 붙인 폭마다 모양이 다르고 다른 것은 상고할 만한 논계가 없으니 사실을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윤효상은 본래 단정한 선비가 아니어서 경박하고 호의업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함께 아는 바인데 그 토지와 노비를 주었다는 것은 역시 제춘에게 사랑을 구한 것이므로 이로써 아들이라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윤효상은 노대의 독자로서 만약 참으로 그 아들이라면 윤효상의 어미 박씨가 마땅히 먼저 거두어 돌보았을 것인데 2번 거듭 진수하였으나 성심으로 거절하였으니 그가 윤효상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영동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니 한 명에는 의논하기를 윤효상의 노비 분집기에 옥산군 이재와 함께 서명하여 관에 고하여 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상고할 만한 글에 준하면 제춘의 아비에게 비록 자주 서신을 통하였을지라도 윤효상의 이름자만 있고 위 문기의 서명과 다르니 사실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심해는 의논하기를 윤효상이 제춘에게 통한 편지 7장을 보니 필적이 같은 모양이고 서명도 다름이 없으며 그 아비가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없겠습니까? 전의 판결에 의하여 변동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고 윤필상 연호는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윤효상이 윤양을 자기 아들이라고 한 문구가 분명히 있으며 부처간의 일은 비록 그 어미라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데 그 어미 박씨가 자기 손자가 아니라고 여러 차례 상언하였으니 인정에 어긋나는 듯합니다. 아마도 사손 가운데 농간을 부리는 자가 있는 듯하니 전의 판결에 의하여 윤효상의 아들로 논하여 결정하도록 하소서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사람이 혹은 그 후사가 없음을 근심하거나 혹은 그 첩을 사랑하여 다른 사람의 아들을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간혹 있습니다. 신이 윤효상과 더불어 어려서부터 같은 마을에서 생장하여 그 사람됨을 자세히 아는데 오로지 여색만 사랑하여 독실하게 믿을 만한 자가 아닙니다. 제추는 길가의 관기로서 날마다 사객을 겪으므로 윤효상이 용납됨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구차히 기쁘게 하는 말을 하여 그 뜻을 미루한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거미 박씨는 오직 하나의 독자이고 후사가 없이 죽었으니 만약 참으로 그 아들이란 마땅히 거두어서 양육하기를 겨를이 없을 것인데 어찌 감히 자기의 손자가 아니라고 호소하겠습니까? 그 일의 형세를 보고 그 정리를 헤아리면 사관원의 사령바에 의한 것이 적당합니다. 하니 노사신의 의논에 따랐다. 사손은 자녀가 없이 죽은 사람의 유산을 그의 조카, 종손, 삼촌, 사촌들 가운데서 이어받는 사람을 말한다. 성종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2일 임신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3일 개유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3일 개유 두번째 기사
사역원 제주 임원준과 이극정을 명수하여 전교하기를 내가 나이 젊은 문신을 택하여 요동에 가서 한나라 말을 익히게 하려고 하는데 일행으로 몇 사람을 보내어 마땅하겠는가 하니 임원준 등이 아뢰기를 세종조의 김화, 이변이 일행이 되고 성사문과 신숙주가 일행이 되어 왕래하면서 익혔으니 지금도 두 사람을 일행으로 삼아 일행씩 들여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하자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조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3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시독한 이균이 아뢰기를 신이 근래에 휴가를 받아 글을 읽느라고 남대문 밖 산방으로 갔었는데 곁에 이사가 있어 부녀들이 점등한다고 칭탁하면서 가마와 말을 탄 것이 서로 잇따라 갔으며 또 듣건대 정어본도 이와 같다고 합니다. 유생과 부녀가 절에 가는 것을 금함은 법령에 나타나 있으며 이사도 절인데 과부가 여성과 더불어 친하게 사귀면 혹시 주한 소문이 있을 것이니 청컨대 언금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업원은 조종주로부터 있는 것이므로 없앨 수 없다. 다만 이사의 배단이 어찌하여 여기에 이르렀는가 하였다. 이균이 아뢰기를 세종조에는 승인이 부모를 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치복을 바꾸고 초립을 쓴 뒤에 성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들어 장사치가 되어 민간에 마음대로 다니니 크게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도는 본래 바른도가 아니며 민간은 그들의 거처가 아닌데 어찌 마음대로 다니는가. 성시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는 것은 이미 그 법이 있는데 다만 사무부에서 거행하지 아니하는 것뿐이다. 승진은 이 뜻을 가지고 사무부에 선하라 하였다. 이 산은 여승이 있는 절이다. 치복은 중이 입는 검은 물을 들인 옷을 말한다. 성조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3일 개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거동하여 사정전에 나아가 건주, 야인, 동, 부, 우마 등 5사람을 인견하고 전교하기를 너희 추장이 여러 번 사람을 보내어 정성을 바치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하였다. 이어서 동부 우마로 하여금 술잔을 올리게 하고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5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명하여 영도령 이상을 불러서 전교하기를 지난해 성들의 별진헌하는 박물의 수량을 감해 보냈는데 이제 들으니 곡청이 그 수량이 적은 것을 노여와 한한을 일책하였다고 한다. 이제 비록 한두 가지를 더한다 하더라도 본 수량에 차지 아니하고 저 사람도 쉽게 갖출 물건이라고 여길 것이니 장차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곡청이 또 말하기를 잡상은 나누어서 진언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하니 내 생각으로는 비록 수량을 다 채워서 모아 보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수량을 감하여 모아 보내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하니 한 명의 심의 연필상 2급의 노사신이 아뢰기를 수량을 감해서 보내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만일 혹시 힐택이 있으면 마땅히 적당한 데에 따라 답할 것이며 또 잡상은 모아서 보내자면 이의 공력이 지극히 많이 듭니다. 복권건이 매우 많으니 나누어서 들여보내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연주와 면포를 이미 수량을 더하지 아니하였는데 잡상을 또 나누어서 보내면 저 사람이 반드시 노여움을 덜할 것이므로 모아서 보내는 것이 옳다. 하니 모두 아뢰기를 상교가 진시로 지당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5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이에 앞서 영안도관찰사 성준이 치게 하기를 본도는 인신과 풍속이 남쪽 지방과 다르니 그 세전 관할을 청컨대 예전대로 두고 군에게 적을 두지 말도록 하소서. 옛날에 영안도의 투호가 양민을 많이 점령하여 명칭을 세전 관할이라고 하여 노비처럼 부렸다고 한다. 군적 제조 이익배가 와서 아뢰기를 제사의 옹장에게 이미 정을 주었는데 경외의 허다한 여러 장인들에게 만약 모두 정을 주면 그 수가 매우 많을 것이며 정을 주지 아니하면 옹장과 같지 않게 됩니다. 또 영안도의 군사에게 모두 솔정을 주면 봉족이 없이 서울에서 시위하는 자와 족친이 소운하여 붙어 살 곳이 없는 자와 저 야인들 가운데 투하한 자와 일제 벼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솔정을 주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한 명의 등이 아뢰기를 장인이 같이 사는 족친이나 고공 가운데 한 사람은 영안도 사람은 같이 사는 족친이나
고금 가운데 두 사람을 다른 역사에 정하지 않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장인에게 보호를 주는 것은 경등이 아랜 바에 의할 것이며 영안도 사람에게 정을 주는 일은 천천히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이나여 승정원에 명하여 이 일을 의논하게 하니 이 세우는 의논하기를 본도의 토후에 누정이 많이 쌓여 군액이 감소됨을 이루었으니 그 패단이 작지 아니합니다. 전일 이 시의 변 역시 이러한 까닭입니다. 국가에서 법을 적용하는데 남북으로 하여금 각각 다르게 할 수 없는데 어찌 홀로 영안도 한도만 양민을 주어 솔정으로 삼아 종으로 부리도록 하겠습니까? 군적 사목 가운데 만일 비부나 고공이 가난하여 스스로 생활할 수 없어서 남의 집에 의탁하여 생활하는 자를 여기 없는 것으로 논하여 모두 군역을 정하면 의탁하는 집에서 반드시 데리고 살지 아니하여 하루아침에 내쳐 보낼 것이니 마침내 도망쳐 흩어지는 데 이를 것이다. 이와 같은 자는 찾아내지 말도록 한다. 만약 토무는 부실한 사람을 비부 고공이라고 거짓을 일컬어서 군액을 면하기를 꾀하면 모두 찾아내어 군액에 채운다 라고 하였으니 청컨대 이 예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고 윤은노 안처랑 송년 이직 하나는 의논하기를 영안도 사람은 본래 노비가 없고 오로지 솔정에 의지하여 생활하는데 하루아침 모두 찾아낸다면 수족이 없어져서 반드시 근심과 원망이 생길 것이니 예전대로 솔정 두 사람을 주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였다. 옹장은 옹기 만드는 사람이고 솔정은 자기 밑에 거느리고 부리는 사람이다. 봉족은 평민이 부담하는 국역의 하나이다. 평민이나 천민이 출력하였을 때 출력하지 않은 여정을 한두 사람 정정의 집에 주어 집안일을 돕게 하는 것이다. 누정은 군적에서 빠진 장정을 말한다. 성조실록 200권 성조 18년 2월 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00권 성조 18년 2월 6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 김호가 아뢰기를 사람들이 혹은 사당을 세우지 아니하고는 신주를 더러운 곳에 두기도 하고 혹은 신주를 만들지 아니하기도 하며 혹은 형제간에 화합하지 아니하고 사적과 화목하지 아니하는 자도 있으니 청거들 모두 규철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법을 세웠으니 사헌부에서 마땅히 검거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영사 이급배가 아뢰기를 문신을 요동에 보내어 당훈을 질정하는 이것이 훌륭한 일입니다. 만약 오경을 질정한다면 마땅히 문서와 더불어 먼저 오경의 동의를 질정해야 할 것인데 만약 하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질문하겠습니까? 마땅히 미리 익혀서 조금 문호를 알게 한 뒤에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동에는 대인이 있고 태감이 있고 지휘가 있는데 만약 요동에 청하지 아니하고서 사사로이 서로 왕래하였다가 만일 일이 발각되면 반드시 견책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를 질문하는 것은 경솔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비록 요동에 청하지 아니할지라도 어찌 견책이 있겠는가 하였다. 이 급배가 아뢰기를 행차마다 질정관이 있고 강의관이 있는데 또 문신 두 사람을 따로 보내면 영로에 피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예조로 하여금 의논해서 아뢰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문신은 보내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절목은 그때 임하여 의논해서 정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이 급배가 아뢰기를 관찰사와 도사는 그 어버이가 있는 도에는 부임할 수 없습니다. 선왕조의 정인지는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었고 김수는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었는데 그 어버이가 모두 본도에 살았기 때문에 오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자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으니 지사 이극증이 대답하기를 이 말이 옳습니다. 그 부모가 만약 여러 고을의 뇌물을 받아 청탁하며 포표많은 등급이 어찌 지극히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 극배가 아뢰기를 이미 제수한 자는 그만이지만은 이 뒤로는 임명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0권 성조 18년 2월 6일 병자 세 번째 기사 화라온 올적합의 첨지 소롱거 등 네 사람이 와서 조회하다. 성조실록 200권 성조 18년 2월 6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잠상은 왕정의 근본이니 후원의 잡목을 없애고 복나무를 심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200권 성종 18년 2월 6일 병자 5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이번에 선발한 문신들이 먼저 한나라 혼을 익히지 아니하면 비록 요동에 간다 하더라도 배우기가 어려울 것이니 모두 승문원에 소속시켜서 항상 출사하여 읽히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200권 성종 18년 2월 7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사직제의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성조시록 200권 성종 18년 2월 7일 정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윤필상이 아뢰기를 직해소학은 진실로 한나라 말을 배우는 첩경인데 이번에 선발한 문신들을 승문원에 항상 출사하게 하여 이 책을 익혀서 한나라 혼을 대강 알도록 하여 중국 사람과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뒤에 들여보내는 것이 어떠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은 아직 들여보내는 것을 정지하고 직해 소학을 익히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200권 성종 18년 2월 7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구주 도원수 원정교가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대마조 태수 종정국이 특별히 종국수를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는데 그 서계에 이르기를 특사 고하좌마 조직구가 돌아올 때에 내려준 여러 가지 물건은 일일이 배수하였으니 성은이 지극하여 사리아파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병, 조신, 종은, 칠, 정수가 병에 걸린 지 오래되었으나 회복되지 못하여 얼마 전 여러 수의 영불과 영신이 있어 기도하였는데 그 가운데 본도 안에 영신이 있어 매우 영험합니다. 신이 맹세하기를 종 정수가 속히 일어나게 되면 비로 법보 한 장을 받들어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요즘은 이미 회복되어서 건강한 이는 영신의 감흥일 것입니다. 신이 해마다 사신을 보내는데 일이 매우 번거롭고 많습니다. 비록 그렇더라도 귀국에서 돕는 것이 아니면 원하는 마음을 이루기 어려우니 비로법보 한 장을 내려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감흥이 만배나 더하여 영구의 귀국의 번병의 신하라고 일컬어서 충절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구주의 도원수 원정교는 가업을 이어 지난해 숙배선을 보내었는데 선부 교직에 준하여 도수를 요구당하였습니다. 비록 그러하나 허락해 용납되지 못하는데 신이 귀국의 요간에 처해 있음을 의지하여 이제 신에게 와서 자주 요청함을 받았습니다. 선 내에 준하여 도수를 내려주시면 매우 다행하겠으며 사자편에 붙여주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교직의 도수는 반납합니다. 변변치 못한 진상을 전사 손차량 종국수에게 붙이니 대개도 두 자루 연견 두 필입니다. 황공하여 임한 줄입니다. 하였다. 도수는 외인이나 야인의 대소 추장 혹은 입공자에게 왕복 문서에 사용하라고 내려주는 동인이다. 선주시록 200권 성종 18년 2월 7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성주시록 200권 성종 18년 2월 7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영의정 윤필상이 사직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성조시록 200권 성종 18년 2월 7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가다. 성조시록 200권 성종 18년 2월 7일 정축 여섯 번째 기사 선순효를 승정대부 의정부 우찬성으로 설무림을 통정대부 행청송부사로 삼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손순효는 기량이 활달하고 거칠어서 충효로서 자부하고 큰소리치기를 좋아하였다. 친구와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크게 취하면 갑자기 상대 별국의 임금이 밝고 신하가 곧다는 가사를 노래하고 또 잔치의 모임의 기생들로 하여금 이 가사를 노래하게 했으며 혹은 스스로 일어나서 절하고 춤추기도 하였다. 일찍이 강원도 감사가 되어 중관으로서 또 고향에 돌아온 자를 대하여 연골시를 지어 그 부채에 써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뜻을 말하였었다. 중관이 공중으로 돌아오게 되자 임금이 우연히 그 부채를 보고는 손순효가 한 것임을 물어서 알고는 임금을 사랑한다고 여겼다. 또 일찍이 임금의 앞에서 경의를 논단하다가 충수를 행하기를 권하였었는데 이때 매우 후대를 받아 지위가 높은 반열에 이르게 되었다 하였다. 중관은 내시이다. 성주시록 200권 성종 18년 2월 8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8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8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동지사 김종직이 동국 여지 승남의 교정을 마쳐서 바쳤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무릇 서책은 비록 한나라의 일을 기재하였을지라도 후세에 유포되고 혹은 중국에 전해져 알려지는데 우리 조정에서는 모두 묘호를 일컬었으니 이는 비록 구습에 따라 행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 홍문관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0권 성조 18년 2월 8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9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진공이 영도는 윤호의 집에 거동하였다. 임금이 도승지 이세우에게 명하여 선원을 가지고 가서 내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10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10일 경진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10일 경진 세 번째 기사. 훈련원정 황사공 등 다섯 사람이 윤대하다. 성조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10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동지사 김종직이 아뢰기를 신등이 여지 승남을 교정하였는데 태조 이래로 모두 묘호를 일컬었는데 이제 시호로 고쳐 쓰도록 명하셨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고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그대로 두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일이 중국 조정의 마당이 휘할 것이 자만 많아서 갑자기 고치기는 어려우나 이는 책에 써서 만세에 전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것인데 경의 말이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자 김종직이 아뢰기를 우리나라 서책에 마땅히 휘할 것이 많은데 어찌 능히 다 고칠 수 있겠습니까? 삼국유사의 신라 무열왕을 태종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당나라 무후가 보고서 꾸짖기를 천자가 태종이라고 일컬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참남하게 일컫느냐고 하자 대답하기를 무열왕이 어진 신하 김유신의 무리를 얻어서 삼국을 통합하였기 때문에 태종이라고 일컫습니다 하고 하니 무후가 그대로 두고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조에서는 중국 조정에 크게 휘할 것을 그리 낌없이 일컬었으니 이것이 어찌 옳겠는가 하니 김종직이 아뢰기를 전조 때 혹은 연호를 일컫기도 하고 혹은 황제라고 일컫기도 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홍문관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시독관 이승건과 검토관 성희정이 아뢰기를 신들도 고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00권 성조 18년 2월 10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새로 편찬한 여지 승남을 인쇄하도록 명하다. 성조실록 200권 성조 18년 2월 10일 경진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0권 성조 18년 2월 11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요즘 예빈시 판관 남헌이 윤대에서 말하기를 풍은 월로의 글로서 도를 논하고 음양을 섭리하는 신하에게 시험한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어떤 일을 가르쳐서 말한 것인가. 또 이르기를 지예로서 금지 오겹에게 시험하려고 한다고 하였는데 내 생각에 종친은 학술이 없는 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 법을 설치하여 권해서 힘쓰게 하려고 한 것이다. 당초에 법을 세우는데 대신들과 더불어 의논해서 한 것이니 그것을 상고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니 도승지 안철량이 아뢰기를 남훈의 윤대는 전날 선운을 대신에게 내려주고 시장을 짓기를 명하신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였다. 좌부승지 송령과 우부승지 이측이 남훈을 국문하도록 정하니 전교하기를 남훈의 대답은 나의 생각에는 이를 가리킨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내버려 두고 묻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풍운 원로는 부화한 시문을 말한다. 성조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11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한 나라의 법은 같지 아니할 수 없다. 영한도는 인심과 풍속이 비록 남쪽 지방과 다름이 있을지라도 이제 군적을 고칠 때를 당하여 국가에서 만약 그대로 인하여 군에게 우리지 않는다면 기강이 허물어지게 되니 작은 패단이 아니다. 하니 주하승지 윤은노 우승지 안철아 좌부승지 송영 우부승지 이치기 아래기를 구습을 따르는 일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고치면 백성들이 반드시 원망할 것이므로 아직 예전대로 하는 것이 적당할 듯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영안도의 정해년 사변은 관하를 많이 그늘인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인신과 풍속이 비록 남쪽 지방과 다를지라도 국가에서 쓰는 법은 다름이 있을 수 없다. 이제 바야흐로 군적을 고치는데 묵은 폐단을 없애지 아니하고 양민을 주어 관하로 삼게 하여 대대로 전해서 노예와 같이 하면 어찌 옳겠는가? 만약 요소를 내려 알려준다면 저들이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을지라도 역시 국가의 뜻을 알게 되어 놀라고 동요하는 데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또 전날 병조에서 아렘다이에 관의 20명 이상인 자에게는 8명을 주고 15명 이상인 자에게는 6명을 주고 10명 이상인 자에게는 5명을 준다고 하였으니 이는 국가에서 양민을 노예로 삼도록 허락하는 것인데 그것이 옳겠는가? 영돈영 이상과 승정원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하니 한 명에는 의논하기를 한 나라의 법은 다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군사는 법에 의하여 보호를 주고 다른 나머지 사람은 솔정 2사람을 주어 고공의 예의에 의하여 다른 역을 정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심해는 의논하기를 영안도의 토호가 관하의 양민을 노비로 삼은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두 빼앗아 역을 정하면 분원이 생길까 두려우니 관하라고 이끌지 말고 집안에 데리고 사는 사람은 다수를 불구하고 고공이라고 일컬어서 안에 기록하면 저절로 점차 군정이 될 것이며 토호의 소관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국가에서 영안도는 인심이 우직하고 또 세전 노비가 없어 그 언저만 양민을 관하로 삼은 자는 그대로 두고 묻지 아니한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적을 고칠 때를 당하여 구습에 따라 고식적으로 다른 도와 법을 달리하면 본도의 백성이 마침내 교만해지기에 이르기로써 다시는 제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 병사에게 유시하여 국가의 뜻을 갖추어 가지고 널리 알려서 여러 도와 한결같이 시행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본도 사람이 관할을 가진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한꺼번에 갑자기 없앤다면 아마도 이래 적당하지 아니할 듯합니다. 같이 사는 족친이나 고분 가운데 한두 사람은 다른 역으로 정하지 말고 점차로 없애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윤호와 손순효는 의논하기를 일반 군사로서 남북 지방이 각각 다른 법을 쓰는 것은 대체 적당하지 못합니다. 이제 군적을 고치는 때를 당하여 하삼도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이승원은 의논하기를 영안도 사람은 본래 노비가 없고 양민을 많이 차지하여 관하라고 일컬어 온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제 만약 수대로 다 찾아내어 대전에 의하여 보를 주면 인심이 원망할 뿐만 아니라 집에 남은 장정이 없어 장차 역을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관할을 많이 차지하여 혹시 수십 명에 이르는 자에게는 그대로 줄 수 없으나 그 나머지 5, 6명 이상은 찾아내 역을 정하고 인하여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유시하여 국가의 부득이한 뜻을 갖추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효유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나라의 법은 남북 지방에 다름이 있게 할 수 없다. 그것을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유시하여 모두 알려서 원망하고 한탄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0권 성조 18년 2월 12일 이모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봉원휴와 정은 승희증이 아뢰기를 왕후의 족치는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가리지 아니하고 6초 내 하나여 비록 어린 아이라도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서 모두 한 작업을 더하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서 주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였다. 봉원효가 다시 청하자 지사 이극증이 아뢰기를 백관의 가자는 시한 안에 단자를 미처 올리지 못하면 비록 의당 작업을 받을 사람이라 하더라도 받지 못하니 대간의 말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참작하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10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성정훈의 전교하기를 종친에게 제주를 시험하는 것이 적당한가 아니한가를 애초에 대신에게 의논하여 법을 세웠는데 이제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니 그것을 의논해서 아래도록 하라 하니 모두 아래기를 국가에서 문과 무과를 설치하는 것은 선비를 취하여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친은 권학 절목이 대전에 갖추어져 있는데 어찌 제주를 시험하는 법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성조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12일 이모 세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서늘의 이균이 말하기를 서울 안의 부녀가 점등한다고 핑계대고서 이 사이에 왕래하고 승도가 여염에 마음대로 다니는 자가 잠은 많습니다라고 하기에 내가 이르기를 본래 사헌부가 있으니 검할 수 있다고 하였었다. 이제 듣건대 사헌부에서 승도를 검절하여 성안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니 어찌 이처럼 심하게 하는가. 사부로 하여금 그때의 성전을 쓰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10일 임원 4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대간에서 선왕, 선후와 두 대비의 족치는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서 모두 가자하기를 가지고 가자하는 것을 가지고 지나치다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족친이 이미 계급을 받은 자는 다 연수하지 않으며 또 나이가 차기를 기다리는 일은 이미 명하였는데 이제 만약 주지에 말도록 다시 명하면 이는 사람에게 신의를 잃는 것이다. 그것을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한 명에는 의논하기를 족친에게 가자는 것은 새 대비를 위해서 이미 명령을 내렸으니 다시 고칠 수 없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비록 한때의 특별한 은혜라고 할지라도 나이가 어린 무리에게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서 가자는 것을 지나친 듯합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임금의 말씀은 한번 내면 다시 거두어드릴 수 없는 것이며 또 가자는 벼슬을 제수하는 예가 아니므로 아마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족친으로서 나이가 장성한 자에게 가자 하는 것은 성상의 연애가 이미 지극하나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서 가자는 것은 신의 생각에 적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노사 신의 의논에 따랐다. 성조실록 200권 성조 18년 2월 12일 이모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10일 이모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13일 개미 첫번째 기사 영안도 관절사 성준과 북도 절도사 변종인 남도 절도사 여자 신에게 유시하기를 사경의 안은 모두 우리 백성이므로 법령에 다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본도의 토호가 양민을 많이 차지하여 관하라고 일컬으면서 대대로 전하여 종과 같이 대우하는데 많은 자는 수십 명에 이르고 적은 자도 7, 8명은 밑돌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군액이 감소되고 방어가 허술한데 구습을 그대로 따라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것이 어찌 나라의 채통이 되겠는가. 군마가 강성하여 변경에 근심이 없는 연후에야 민생이 편히 잠잘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사졸이 약하여 외적을 방어하기 어려우면 한 도의 사람이 아무리 관하가 많을지라도 어찌 능히 보유할 수 있겠는가. 이제 군적의 보호를 정할 때를 당하여 일체 병조의 사목에 의하여 시행할 것이다. 그러나 관하에 속한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없애면 무지한 백성들이 국가의 일의 대체를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한탄함이 없지 아니할 것이다. 경은 이 뜻을 가지고 공벽한 여항까지 널리 다니며 알려서 어리석은 사람과 작은 아이들까지도 내 뜻을 모두 알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13일 개미 두번째 기사 예조와 사헌부의 선지하기를 조족은 사방의 표준이며 풍속과 교화의 근본이다. 교화는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 멀리 미치는 것이다. 국가에서 풍속과 교화의 뜻을 기울여 무릇 풍속을 후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 도리에 관한 것을 강구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비록 대전에만 실렸을 뿐 아니라 여러 번 조장을 내려서 간절하고 지극하게 깨우치고 타일렀으니 법이 상세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다만 관리가 법을 받들어 행하는 데 나태한 것으로 인해서 드디어 사방 백성으로 하여금 본받게 할 만한 표준이 없으므로 풍속이 날로 경박해지고 인심이 예전같이 못하게 되었으니 매우 옳지 못하다.
중외로 하여금 이러한 뜻을 모두 알게 하여 풍속을 바로잡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14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 명하여 유양춘이 연대한 조건을 다시 의논하게 하였다. 이세우, 윤은노, 안철양, 송영, 이직, 한은이 의논하기를 1. 좌우에 명을 놓아두고 출입하면서 보고 살피는 것은 보탬이 없지 아니합니다. 1. 의정부 서사는 조종조에서 이미 행하였는데 세조대왕께서 탕명으로 폐하였으니 어찌 연유한 바가 없겠습니까? 1. 사람을 쓰는 일에 대체에 어긋남이 있으니 형세가 행할 수 없겠습니다. 1. 전초의 일은 대전에 실려있고 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거행할 수 없습니다. 1. 여러 도의 상시로 어사를 두는 것은 결단코 행할 수 없습니다. 1. 수령에게 풍기를 올리는 것은 본래 영전에 있으니 가볍게 고칠 수 없습니다. 1. 빈풍시를 그림으로 그리는 일은 농가에 어렵고 괴로움을 고중에서 알기가 어려워 그림으로 만들어서 보고 살피는 것이니 보탬이 없지 아니합니다. 1. 농사업, 소금 등의 일에 힘쓰는 일은 이미 해조가 있고 또 재헌사가 있으므로 다른 사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1. 백성의 고통을 근심하고 전조를 감하는 일은 비록 옛 성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정책이기는 하나 우리나라는 땅이 메마르고 조세가 적어 세입이 부족하므로 형세가 행할 수 없습니다. 1. 사표를 택하여 제수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근무이기는 하나 성균관과 사악에서도 오히려 적당한 사람을 얻기가 어려운데 한며 허다한 고을에 어찌 능히 적당한 사람을 다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고을의 풍속을 바로잡는 것을 교수나 훈도의 임무가 아니므로 거행할 수 없습니다. 1. 부고의 일은 대전에 자세히 실려 있으니 어지럽게 고칠 수 없습니다. 1. 국가에서 문신을 권장하는 것은 법이 훌륭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성취의 높고 낮음은 역시 제품에서 말미암은 것인데 어찌 법이 지극하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새로운 법을 세울 수 없습니다. 1. 대개 연양에서 여악을 쓰지 말도록 하라는 것은 이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 유래가 오래되었고 조종조에서 말한 사람이 하나만이 아니었지만 마침내 변경하지 못한 것은 조화하고 숭상해서가 아니라 형세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 국가의 풍속이 일제 중국의 제도를 따르지 못할 것이 또한 많은데 하물며 중국 조정의 사신이 오는데 순전히 흑색을 쓰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법령이 있으니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종친의 천출이 사족과 서로 혼인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이 근거 없는 말이므로 좋게 취할 바가 못됩니다. 1. 신속한 관원을 침략한 것과 모여서 술 마시는 것을 금하는 일은 법령에 나타나 있으니 본래 유사가 있습니다. 1. 형조 당상관을 오랫동안 유임시키는 일은 관리가 그 직임에 오래 있어야만 이를 이룰 수 있으나 다시 새로운 법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1. 만약 일체 신소하는 말에 따라서 매양 다른 관서로 옮기면 번잡스러울 뿐만 아니라 성사를 결단하는 데 끝이 없을 것이니 결단코 행할 수 없습니다. 1. 흉년을 구제하고 도둑을 막는 방법은 법이 상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관리가 받들어 행하는 데 달려 있을 뿐이므로 다시 새로운 법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1. 군사의 번휴와 최대 금령과 연시 절목은 대전에 실려 있는데 어찌 다시 고칠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하사하는 것은 한때의 특별한 언해이니 상례에 구애될 수 없습니다. 1. 쓸모없는 군사를 추려서 고향에 돌아가 농사짓게 하는 일은 본래 이루어진 법이 있으니 다시 고칠 수 없습니다. 1. 수군을 연회의 사람으로 채워서 정하는 일은 말하는 사람이 하나만이 아니나 형세가 행할 수 없습니다. 1. 거관하에 산관이 된 군사는 따로 위의 이름을 세워서 적을 만드는 일은 이미 이루어진 법이 있으므로 다시 고칠 수 없습니다. 1. 주현관의 군기를 습진할 때마다 연습하는 일은 관자사와 절도사가 상시로 순행하며 조련하는데 어찌 다시 어사를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 진법을 익히는 때 나누어주면 출납할 즈음에 파단이 없을 수 없으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문과 무과의 정액은 대전에 실려 있는데 경진년에 무사를 많이 뽑은 것은 특별한 한때의 일이었을 뿐입니다. 1. 병마, 절도사, 수군, 절도사의 요자에 문신으로서 무죄가 있는 일을 참작하여 쓰는 일은 이루어진 법을 어지럽게 고칠 수 없습니다.
1. 남쪽 지방 요해지 변경고울에 큰 진을 설치하고 이나의 크고 작은 외선을 해마다 보내는 수를 약정하는 일은 조정의 의논으로 정한 것이어서 다시 고칠 수 없습니다. 1. 변경을 방비하는 계책을 수고하지 아니함이 없고 군수와 축성을 이제 바야흐로 거행하니 둔전 같은 것은 계책 가운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혹 전토는 있는데 군사가 없기도 하고 군사는 있는데 전토가 없기도 하니 형세가 행할 수 없습니다. 군사를 모집하게 되면 백성에게 남은 장정이 없을 것이니 역시 행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00권 성조 18년 2월 14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세자의 입학때 의지를 아뢰기를 세자가 출입하는 데에 어느 문으로 하여야 마땅하겠습니까? 아니 선교하기를 명전 전 서쪽 현문이 좋겠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이 문은 바로 어행이 경유하는 곳이므로 다른 사람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서쪽 작은 현문으로 출입하도록 하라 하였다. 현문은 대문 옆에 있는 작은 문이다. 어행은 임금의 행차이다. 성경시록 200권 성종 18년 2월 15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장차 문소중과 연은 전에 친히 제사하려고 했는데 비가 내리기 때문에 정지하였다. 아헌관 윤필상이 예조 조아랑 김수동을 보내어 아뢰기를 제사를 친히 거행하시기 때문에 전전에 이미 진설하였는데 이제 친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또 큰 제사가 아니면 예의의 신의를 전전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신의를 이미 옮길 수 없으면 이미 진설한 제물을 마땅히 후전으로 옮겨야 할 것이며 주악하는 절차도 없어야 할 것인데 장차 어떻게 조처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그것을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이세우 안치랑 한은은 아뢰기를 여러 능치면 반드시 모두 축시를 써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니므로 신등의 생각으로는 비록 축시에 미처 행하지 못하더라도 제물을 후전으로 옮겨서 행하는 것이 적당할 듯합니다 하고 송령은 아뢰기를 비록 제사는 모름지기 축시를 써야 하므로 전무를 옮겨서 예의에 벗어나는 것보다는 신의를 전전으로 옮겨 때에 맞춰 제사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고 이 칙은 아래그라 이는 옳지 못한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가볍게 신의를 옮기는 것이 그 첫 번째이고 이미 진술한 제탁을 옮기는 것이 두 번째이고 친히 제사하지 아니하는데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친히 행하지 못한다면 전전에 옮겨 모실 수 없고 또 큰 제사가 아니므로 역시 음악을 연주할 수 없으니 비록 축시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전무를 후전에 옮겨서 제사를 행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문소조는 태조와 태종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처음에 인소전을 설치하여 태조 비인 신이 왕으로 모셨던 것을 태종 8년 1408년에 태조가 죽자 인소전을 이 이름으로 붙여 태조와 신이 왕으로 모셨다가 태종 10년 1410년에 태조와 신의 왕의 신주를 문소전에 옮겨 태묘 즉 종묘에 부하였는데 세종 15년 1443년에 세종이 처음으로 원묘를 세우고 태조 혼전의 이름을 따라 문소전이라 하여 태조와 태종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문헌 비고에 의하면 이 문소전은 세종의 유훈으로 부지하는 신위를 5시를 넘지 않도록 하였으나 선조 때 와서 인종, 명종 2대를 합해 1시를 만들어 6실로 하였다 한다. 면은전은 덕종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성종 2년 1471년에 성종이 그의 생부의 의경세자를 덕종으로 추존하고 문소전에 모시려고 하였으나 덕종은 예종과 형제가 되므로 또 즉위하지 못했으므로 함께 문소전에 들어가면 불가하다 하여 따로 연원전에 세워 그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축시는 오전 1시에서 3시이다. 성조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15일 을류 두 번째 기사 내관과 주서 사관을 나누어 보내어 형옥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16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일본국 형주 태수 대우 친돈 대마주 태수 종정국 인위군 종사랑 직가가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성조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16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영안도 순찰사 홍응이 치게 하기를
신이 해산진에 이르러 김단단무와 이시합 등을 불러서 다 이르기를 어찌하여 회령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회령에 있을 때 가족과 마술을 두 번이나 올적합에게 빼앗겨서 살인이 다 없어졌으니 이제 만약 돌아가면 의거할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저들에게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므로 해산 성 밑에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 이르기를 전날 경차관이 계유하였을 때 너희가 말하기를 봄이 되면 곧 돌아가겠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앞뒤의 말을 바꾸는가? 다시 생각하여 빨리 돌아가도록 하라. 집과 농사지을 양식은 마땅히 극진하게 갖추어 주겠다고 하니 대답하기를 여기에서 머무를 수 없으면 내지로 옮겨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 이르기를 너희와 같이 온 태모 다회 등은 이미 회령으로 돌아가 관가에서 집을 주어 편히 살도록 하였는데 너희는 홀로 여기에 머물면서 상상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옳겠느냐? 이 땅에는 너희 무리 가운데 와서 사는 자가 없는데 너희가 떠돌아다니면서 있을 곳이 없음을 가엾게 여겨 편히 있도록 한 것이다. 너희가 만약 올적합의 침해를 두려워한다면 회령에서 은밀한 곳을 택하여 산다면 무엇이 어렵겠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데모다이는 동양북 등지에 본래의 집이 있어 생업을 회복할 수 있으나 저희는 없으니 이 성 밑에서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반복해서 타일로도 결단코 돌아갈 뜻이 없으니 말로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단단무는 이미 늙었으며 이 시합은 어리고 약하여 모두 다른 뜻을 가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내지에 살도록 하는 것이 더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저 사람들이 이미 죽기를 싫어하고 살기를 구하였는데 본토로 돌아가고자 하지 아니하면 어찌 강제로 몰아서 죽을 땅에 나아가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내지에 두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 병조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한 명의 노사신 윤호 손순효는 의논하기를 상상의 뜻이 지극히 진실로 지당합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김단단무가 일찍이 올적합을 죽였는데 그 보복을 두려워하여 왔으니 성심으로 기순한 것은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기르는 매가 굶주리면 사람을 따르고 배부르면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비록 내지에 있게 하더라도 어찌 끝까지 공부하는 백성이 되겠습니까? 나라의 위엄으로서 저들의 명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소원에 따라 들어준다면 신은 옳지 못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하고 이 극변은 의논하기를 이제 김단단무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돌아가면 편히 살 도리가 있고 그대로 머물면 명령을 거역할 죄를 반드시 받을 것이니 마땅히 잘 생각해서 처리하라고 하면 저들이 비록 짐승 같은 마음이라도 혹시 느끼고 깨달을 이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미혹하게 고집하여 깨닫지 아니하고 내지에 살고자 하거든 또 다 이르기를 우리나라 하삼도는 토지가 기름지며 백성이 많고 부유하니 진실로 낙토이므로 마땅히 여기에 옮겨 가 살도록 하라고 하여 저들이 만약 응낙하면 다시 의논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망연된 생각에 저들이 이른바 내지라는 것은 값싼 북청 등지를 말하는 것이며 하삼도가 아닐 듯합니다. 우선 이것으로 시험해 물어서 그 뜻을 본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고 이 승문은 의논하기를 김단단무 등은 하삼도는 황해도 가운데 살기를 허락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신승선은 의논하기를 김단단무 등이 반복하여 간사하게 속임으로 죄를 중하게 논해야 할 것이니 이로써 타일러 혹시 듣지 아니하거든 비록 하삼도에 옮겨두더라도 무엇이 방해되겠습니까 하였는데 이 극배의 의논에 따랐다. 성조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17일 정해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17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쌀에기를 이제 듣건대 외방의 유생들이 세자가 장차 입박한다는 것을 듣고 별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바로 농사딸을 당해서 양식을 싸가지고 모여든다 합니다. 만약 시취하지 않는다면 알려줘서 내려보내는 것이었다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조종조에 세자가 입학할 때 과거를 보여서 선비를 뽑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지만 내 생각에는 선비를 뽑고자 하는데 그것을 영돈형 이상에게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심해가 의논하기를 세자가 입학한 뒤에 선비를 시험하는 것은 신이 구례를 알지 못하며 또 친히 행하는 예가 아니므로 별시를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한 명의 윤필상 2급배 윤호는 의논하기를 세자가 입학하는 것은 진실로 성대한 일입니다.
또 이제 많은 선비가 구름처럼 모였으니 시험에 뽑는 것이 진치로 마땅합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예로부터 임금이 어진이를 구하기를 미치지 못할 것처럼 하였으며 태학이라는 것은 현명한 선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가 거동에 임하여 뛰어난 선비를 발탁하는 것인데 세자의 입학이 어찌 임금의 일과 예가 같겠습니까 하였는데 서로 이르기를 만약 현명하고 어진 사람이 있으면 뽑는 것이 무슨 회가 되겠는가 상당의 의논에 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별씨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특별히 보이던 과가 있다.